안녕하세요. 윤술의 심리살롱입니다. 상담학 박사 윤술입니다. 윤술의 심리살롱에서는 10분 명리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트렌드 명리 심리 하루 10분 따라오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쉽게 단식 판단할 수 있는 근묘화실과 육신, 이 사주의 궁의 위치에 따른 해석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사주를 보시면 이렇게 육신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사주는요, 연월일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연월일시의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 연월일시를 궁이라고 합니다. 이 궁의 위치에 따라서 자리값이 있는데요. 자, 자세히 볼게요. 윗줄을 천간이라고 하고 아랫줄을 지지라고 하죠. 위에 천간은 남이 보는 나입니다. 남이 나를 이렇게 보아요. 남이 보는 나, 그리고 의식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의식.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과 의식이라고 한다면 이 천간은 내 의식,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지지는요, 벌어지는 사건, 때로는 벌어지는 사건이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죠. 그런 사건, 상황이 또 지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환경, 지지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시공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의식이다. 나도 잘 모르는 그 무의식은요, 지지에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연월 일시로 나누어져 있는 사주를요, 연월과 일시로 나누어서 연월은 사회, 그리고 사회 환경, 또 일시를 개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는 개인성이 더 두드러지는 곳이죠. 사회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고 개인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월은 과거이고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일시는 현재에서 미래예요. 미래는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어쩌면 월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월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니까 그 현재를 또 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키워드를 잠깐 볼게요. 천간에 연간에 있으면요, 첫인상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아요.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른 7글자를 보지 못하고 첫인상, 저걸로 나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여지는 나예요. 이 연간의 육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내 첫인상이 다른 사람에게 좀 각인이 되죠. 저는 신금의 편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약간 까칠하게 봅니다. 저를 신금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정돈된 사람으로 보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들어와 보면 또 다른 글자들이 있죠. 그래서 뭐 까칠한데 까칠하지 않고 되게 사람 좋다, 이런 이야기 또 많이 듣습니다. 편인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자, 월천간은 사회나 직업성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 연지는 조상, 조부모, 또 월지는 부모, 부모와 내 사회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월은 사회에 속하죠.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 잘 나타나져 있는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뭐 나의 일지겠죠. 일지. 나와 개인성. 나의 개인성. 그래서 일간이 무엇이냐를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저는 개수일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긴 거는 개수같이 생기지 않았는데요. 하는 행동은 개수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 이런 행복 또 행복 이 일간에 따른 행복이 결정이 되거든요. 일간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얘기하니까 일간의 행복이 좀 더 많이 좌지우지 되죠. 자, 그리고 일지는요, 나의 육체이자 또 배우자의 궁이라고도 하고요, 나의 개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기 심리가 아주 강한 곳이죠. 개성이 아주 뚜렷한 곳이고요. 그래서 내 성격을 보려면 일지를 보면 더 또 두드러지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론이 나온 거죠. 사회적으로는 월지에서 보여지지만 나 개인성은 일지에서 더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천간의 시간에 있는 시간은요, 자식 자리예요. 그래서 자식이나 혹은 나의 어떤 취미 생활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간과 시지를 보면 그 자식궁이라고 하니까 또 그리고 미래라고 하니까요. 특히 시지는 그런데 그 중에 무의식 가장 비밀스러운 나의 공간에서 나만의 생각, 나도 모르는 나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았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연월일시 4개의 기둥이 있죠. 그리고 위아래 천간 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보면 이렇게 연, 월, 일, 시에 따라서 연은 과거, 아주 과거예요. 더 먼 과거예요. 월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은 지금 현재 나예요. 그리고 시는 미래의 어떤 결정이죠. 그래서 자식도 미래잖아요. 나의 미래. 그래서 자식궁이 되는 거예요. 연월은 사회 환경이고 일시는 개인 환경입니다. 또 지지는 시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연지와 시지는 시간이고 공간이고 또 일지와 시지는 연지와 일지는 공간이고요. 월지와 시지가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명리에서는 한난조습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또 한난조습을 파악할 때 이렇게 지지에서 월지를 기준으로 또 다른 궁을 파악하게 됩니다. 한난조습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명리에서는요, 근묘화실이라고 해서 조상을 뿌리로 보고 자식을 나의 열매로 봅니다. 그래서 근묘화실이라고 하는 순서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궁이 나오고 이러한 연월일시를 궁을 근묘화실이라고 하고 이러한 궁들이 천간이냐 지지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또 달라지니까 해석도 달라지겠죠. 각각의 육신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도 달라지겠죠.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겁니다. 육신이 시지에 있느냐와 연간에 있느냐는 아주 다릅니다. 편관이 연간에 있어야 정말 위험한 어떤 특별한 인물이 되지, 시지에 있어버리면요, 나에게 위기를 가져다 줘요. 나도 모르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지에 있다면 혹은 월지에 있다면 내가 어렸을 때
좀 몸이 아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육신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궁의 자리값들이 다 달라지는데, 이러한 해석은 구체적으로 또 다른 영상에서 해보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월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 내가 부모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환경이 월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월지에서 또 직업도 결정이 되는데요. 이 월지 그리고 월간으로 또 올라와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망이 되고 또 직업화 시키는 것이 바로 월간이에요. 사회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면 월간과 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은요, 여기는 근이니까 조상이죠, 조상. 그래서 조상, 국가, 또 해외, 나하고는 아주 먼.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연간을 보고 사람들은 나의 첫인상을 발견하죠. 만약에 내 일간과 연간이 같으면 첫인상도 같겠지만, 연간과 일간이 아주 다르면 첫인상과 이 사람을 만나보다 보면 또 더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연지의 지지는요, 연지는 집안, 조상, 집안의 내력을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하시는 분들, 점성가들, 점쟁이, 점술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곳에 있는, 지금 연지에 있는 이 부분에 어떤 육신이 있느냐, 어떤 글자가 있느냐를 파악해서 아이고 조상이 어쨌구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일간이 있고요. 이 일지는 일간의 현재 상태이자 개인성을 나타내고 또 이성 또는 배우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성격을 보려면요, 일지를 보면 또 배우자의 성격이 나와요. 또 내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도 또 일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육신의 관계를 볼 수도 있는데요. 자, 다음 우리 신은 말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식이죠. 그리고 말년의 부부 생활이 어떻게 결정될지 또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만약에 시간에서요, 상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관이 정인이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면 말년에 가서 이 부부 생활은 망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파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간에 또 취미가 있습니다. 나의 취미 생활은 또 이 시간을 보면 내 취미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지입니다. 비밀 공간이네요. 내 마음속 그리고 무의식의 아주 깊은 곳에 어떠한 그 욕망까지 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곳이니까, 이런데 막 겁재가 있어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언제 내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사분면을 잠깐 살펴볼게요. 육신 자체에서도 개인성과 사회성이 있거든요. 육신이 인성과 식상, 재성, 관성으로 있는데, 자, 육신의 이 개인성은 인성과 식상이 바로 인성의 개인성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개인성이에요. 일간이 인성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식상으로.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개인적이다. 그런데 이게 사회화가 되면 조직, 사회는 재생관으로 되어 있어요. 재성과 관성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실적이겠죠. 사회적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실과 이성은 재성과 관성으로 보여지고, 또 식상과 인성은 이상, 또 이상적인 혹은 감성. 그런데 인성과 관성도 또 현실입니다. 이성이고요. 또 이렇게 또 감성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식상에서 재성까지는 현장의 실무를 좀 더 담당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 관성과 인성으로 가면 운영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운영하고 또 지식을 쌓는 것. 자, 그리고 우리 식상생재 재생관으로 가면 점점 더 외향 발산이 되고, 또 관성에서 인성으로 가면 또 내향 수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내부냐, 집안, 가정 내냐, 식상생재입니다. 그래서 식상생재는 우리 가족 중에 자식, 아내를 식상생재라고 해요. 자, 관성은요, 관성, 인성 이쪽은 외부, 그래서 외부 관리이기도 하고 직장을 얘기도 하고, 여기는 직장, 여긴 가정. 자, 식상과 재성은 가정, 관성과 인성은 직장, 또 식상과 재성은 이 친정, 관성과 인성은 시댁, 그리고 남편 쪽, 남자 쪽. 그리고 남자는 원래 옛날에는 모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가 되죠. 네, 이렇게 또 재생관을 이어서 정말 안팎으로 다 잘해야 되는 그러한 재생관을 이어주고, 또 더욱 어른과 같은 관성과 인성, 이렇게 육신의 사사분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펴셔서요, 여러분들 또 사주 명리학 심리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